최근 들어 조금은 긴장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먹어왔던 김치와 치킨, 김밥에 이어 막걸리까지 세계인의 관심을 받더니 이제는 과일청마저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과 과일만 있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과일청, 딸기청과 레몬청, 유자청 같은 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겨울철마다 집에서 담가 먹던 익숙한 저장식품이자 카페 음료의 기본 재료 정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음식은 코리안 스타일 시럽이라는 이름으로 틱톡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시 한번 강력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의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버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열풍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274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 유튜버 닉 지오바니가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딸기를 썰고 동일한 양의 설탕을 준비한 뒤 밀폐 가능한 유리병에 층층이 담았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냉장 보관한 뒤 병을 열어 향을 맡았고 그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29초, 길이에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약 1억 회에 육박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과 해외 소비자들이 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과일청을 달콤한 음료 재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설탕 함량 때문에 건강식이라는 인식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 감미료와 색소가 첨가된 가공식품에 익숙한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과일과 설탕만으로 완성되는 자연식품이라는 점, 그리고 원재료 본연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다는 점 때문에 천연 시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클린 이팅과 리얼푸드를 중시하는 서구권 식문화 흐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인기가 더욱 커졌습니다. 막걸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동네 어르신들이 즐겨 마시는 전통주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서양에서는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건강한 곡물주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 한 병에는 요구르트 100병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한 수준인 약 700억에서 800억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술이 아닌 건강음료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든든한 포만감을 주면서도 부담이 적고 독특한 풍미까지 갖춘 음료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와인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외신 카메라가 생강 주변에 모인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와인 대신 막걸리를 즐기는 모습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해외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가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다고 평가하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도 그 인기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K-팝을 넘어 한국 문화가 가진 영향력이 음식 분야에서도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와인을 자부심처럼 여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막걸리를 즐기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교포가 설립한 한 막걸리 브랜드가 한 해 동안 40만 캔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순당은 미국 수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누적 막걸리 판매량 1200만 병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막걸리 역시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되며 단 6개월 만에 50만 병 이상이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르봉 마르쉐에서는 간편 제조 방식의 막걸리 키트인 월 화정인이 예상 밖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만 넣으면 이틀 뒤 신선한 막걸리를 완성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백화점 관계자가 미슐랭 행사 현장에서 직접 시음한 뒤 큰 매력을 느껴 먼저 입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사실은 한국 발효식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지만 정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은 메인 메뉴가 아닌 막걸리였습니다. 한 셰프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함유한 달콤한 쌀 발효주라는 설명을 듣고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대중적인 술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맛을 경험한 뒤에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식당들이 직접 DIY 막걸리 키트를 들여와 자체 상표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한국 음식은 막걸리만이 아닙니다. 예상 밖의 주인공은 바로 약과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 때 주로 어른들이 즐기던 전통 한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캐러멜 쿠키와 비슷한 감성으로 재해석되며 틱톡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한인마트에서는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에 참기름과 꿀, 생강즙을 더해 만든 뒤
기름에 튀겨 완성하는 약과는 버터와 설탕 중심의 서양식 쿠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깊고 품격 있는 단맛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식혜와 수정과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즐기는 전통 음료 정도로 여겨졌지만 해외에서는 곡물을 발효해 만든 건강 음료, 그리고 천연 재료를 활용한 아시아식 스파이스 드링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쌀과 엿기름, 생강, 계피만으로 완성되는 이 음료에는 인공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건강식을 선호하는 서구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흐름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장류입니다. 된장과 간장, 고추장이 해외에서 차세대 케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한국계 스타 셰프 데이비드 장과 협력해 쌈장 소스를 출시했고,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인류 식문화의 새로운 케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맥도날드 역시 쌈장을 활용한 버거를 선보였고,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 가운데 일부는 된장과 고추장을 핵심 재료로 사용한 메뉴를 대표 요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된장은 결국 콩을 발효해 만든 식품입니다. 일본의 미소와 한국의 된장은 모두 콩 발효 식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발효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전통 장류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장류에 담긴 미생물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해외에서는 된장찌개 한 그릇조차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 식품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가정에서 직접 담가 먹어온 된장이 이제는 새로운 건강식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셈입니다. 삼계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복날이면 자연스럽게 찾는 대표 보양식이지만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닭 한 마리에 인삼과 대추, 찹쌀을 넣어 오랜 시간 끓여낸 전통 음식이 마치 천연 약재를 활용한 건강 숲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팝업 행사를 열어 큰 화제를 모았던 한식당 옥동식의 돼지곰탕도 비슷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지 외식 문화가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과 달리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완성된 담백한 맛이 오히려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강한 자극 없이도 깊은 풍미를 전달하는 한국 음식의 특징을 서양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후앙이 한국식 치킨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일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 바삭하면서도 부담이 적고 먹은 뒤에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완성도에 놀랐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서양식 프라이드 치킨은 무겁고 기름진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식 치킨은 얇은 튀김옷과 2번 튀기는 조리 방식 덕분에 훨씬 산뜻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치킨이라는 단 하나의 음식만 보더라도 한식이 가진 경쟁력이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과일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두 번째 확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딸기청과 레몬청 정도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의 과일이 청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과청은 물론이고 크랜베리청, 체리청, 수박청까지 등장하며 종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식 화채를 만들어 소개하는 콘텐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일청과 화채가 서로 시너지를 내며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걸리 업체들 또한 이 흐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일청을 활용한 막걸리 칵테일 제조법을 해외 SNS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고, 과일청 막걸리 에이드는 한식 관련 콘텐츠 가운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소비를 넘어 한국식 생활문화 자체가 세계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딸기와 설탕으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막걸리로 이어지고 다시 된장과 삼계탕, 약과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식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현상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한국인들은 건강식이라고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음식들이 해외에서는 건강한 식문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없고 자연 재료를 사용하며 발효 과정을 거치고 구성 성분이 단순하다는 특징, 수천 년 동안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오히려 가공식품에 지친 세계인들에게는 새로운 발견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인기가 높아져 우리가 즐길 음식까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농담 섞인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한국적인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한국 문화와 사회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